무일푼으로 시집온 주제의 명품은 무슨? 며느리가 에르메스 가방을 테이블에 올려놓으며 웃었습니다. 친척들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었던 그날. 며느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한 채 시어머니를 짓밟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몰랐습니다. 그날의 모욕이 230억의 비밀을 깨우는 방아쇠가 될 줄은, 그리고 그 욕심이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갈 줄은.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한정식집 대연회장의 문이 열리자 순자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붉은 천으로 장식된 입구 양옆으로 칠순 잔치라고 쓰인 화환들이 즐비했습니다. 순자는 10년 된 한복 저고리의 매듭을 만지작거리며 천천히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언니 여기. 친정 동생이 손을 흔들며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걸어갔습니다. 그때 뒤에서 따라 들어온 민지의 발소리가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민지는 새로 산 명품 가방을 팔에 걸고 재킷의 단추를 매만지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민지가 순자 옆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순자는 의자를 빼며 앉으려는데 민지가 재빨리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 제가 어머니 옆에 앉는 게 낫겠네요. 어머니 혼자 계시면 불편하실 테니까요. 민지는 웃으며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반짝이는 금속 로고가 조명을 받아 빛났습니다. 순자는 민지 옆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친척들이 하나둘 자리에 앉기 시작했습니다. 순자의 오빠와 동생, 조카들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순자야, 오랜만이다. 언니, 건강하시죠? 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친척 중 한 명이 민지를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 오늘 옷이 정말 멋지네. 명품 맞죠? 민지가 환하게 웃으며 재킷깃을 매만졌습니다. 아, 이거요? 네, 그냥 평소에 입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님은 명품 같은 거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순자는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민지는 가방을 집어들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은 무일푼으로 시집 오셨잖아요. 연회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민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 남편 키운 건 저희 시댁 돈이고요. 친정에서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명품을 입겠어요? 순자의 오빠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야, 그게 무슨. 사실을 말한 건데요. 어머님, 제가 틀린 말 했나요? 민지가 순자를 보며 물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순자의 어머니 김영숙은 딸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자, 음식 나왔으니까 식사하시죠. 민지가 밝게 웃으며 수저를 들었습니다. 순자는 식탁 위의 음식들을 보았지만 음식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질 않았습니다. 친척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돌아오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아들 준호가 백미러로 어머니를 힐끗 봤습니다. 엄마.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좀 이해해줘야지. 며느리가 원래 성격이 좀 그렇잖아. 순자는 여전히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가로수들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엄마도 평소에 옷에 신경 좀 쓰고 다녔으면 며느리가 덜 창피했겠지. 조수석에 앉은 민지가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고쳐 발랐습니다. 어머님, 저도 체면이 있는 사람이에요. 남들 보기에 어떻겠어요.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그만 나가야겠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민지가 가방을 소파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친정에서도 좀 민망해 하시는 것 같던데요. 딸 하나 제대로 못 챙기셨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순자는 신발을 벗으며 민지를 쳐다봤습니다. 민지는 냉장고를 열며 생수병을 꺼냈습니다. 물 한 병 드릴까요? 아, 어머님은 수돗물 드시는 게 나으시겠네. 생수 아껴야죠. 순자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작은 방 안에는 낡은 옷장과 침대만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남편의 사진이 순자를 내려다봤습니다. 순자는 사진 앞에 앉아 눈물을 닦았습니다. 여보,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문득 남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장롱 안쪽 작은 상자를 열어보세요. 3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남긴 말이었습니다. 순자는 그제야 그 말을 떠올렸습니다. 옷장 문을 열고 오래된 이불들을 치웠습니다. 맨 안쪽 구석에 작은 나무 상자가 있었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뚜껑에는 당신만 보시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뚜껑을 여는 순간 봉투 하나가 보였습니다. 순자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남편의 글씨가 편지지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먼저 간 후일 것이오. 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 고생만 시킨 것 같아 미안하오. 이 돈은 오직 당신만을 위한 거요. 아들한테도 절대 말하지 마시오.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소. 편지 아래에 통장과 증권 증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서류를 하나씩 펼쳐봤습니다. 주식, 부동산 예금, 모두 순자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여보, 언제 당신이 이런 걸? 순자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순자는 눈물을 닦고 서류들을 다시 펼쳤습니다. 합계를 보는 순간 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230억. 순자는 남편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당신이 이렇게까지. 밖에서 민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설거지 좀 해주세요. 순자는 서류들을 다시 상자에 넣고 옷장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부엌 싱크대에는 어젯밤 그릇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순자는 일주일 동안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민지와 준호가 출근한 사이 순자는 은행과 증권사를 찾아다녔습니다. 230억이라는 숫자가 현실임을 확인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고객님, 이 계좌들 모두 고객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은행 직원이 통장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통장을 받아들고 오랫동안 들여다봤습니다. 제걸 제가 쓰는데 누구 허락이 필요한 건 아니죠? 물론입니다. 고객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은행을 나섰습니다. 그날부터 순자는 강남의 부동산들을 돌아다녔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처음 해보는 일이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한강이 보입니다. 34평이고요. 부동산 중개인이 창문을 가리켰습니다.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거실이었습니다. 얼마인가요? 43억입니다. 시세가 많이 올라서요. 순자는 잠시 생각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현금으로 살 수 있나요? 중개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현금으로요? 네, 가능한가요? 당연히 가능하죠. 오히려 더 좋습니다. 순자는 그날로 계약금을 냈습니다. 일주일 후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마쳤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순자 이름으로 된 집이 생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방 안에 앉아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펜을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그동안 신세 많이 졌다. 순자는 한 글자씩 천천히 썼습니다. 이제는 나가서 내가 알아서 산다. 난 걱정 말고 잘 지내렴.
짧은 편지였습니다. 순자는 편지를 봉투에 넣고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새벽 5시 순자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을 닫으며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새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오전 9시 민지가 세수를 하고 나와 거실 테이블 위에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뭐야 이게? 민지는 편지를 펼쳐 읽었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여보, 여보. 준호가 양복을 입다 말고 나왔습니다. 왜 그래? 어머님이 집을 나갔어. 어디 간 거야? 민지가 편지를 준호에게 내밀었습니다. 준호는 편지를 읽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친정으로 갔나 보네. 친정? 거기도 형편 안 좋은데? 어차피 거기도 형편 안 좋은데 금방 돌아올 거야. 내버려둬. 준호는 넥타이를 매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전화는 해봐야 하지 않아? 엄마 전화 안 받을 거야. 원래 삐지면 며칠 안 받아. 민지는 편지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순자는 새 아파트 거실에 서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강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햇살이 물결을 따라 반짝였습니다. 여보, 나 이제 자유해요. 순자는 빈 거실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순자는 가구점을 돌아다녔습니다. 이 소파 좋네요. 마음에 드세요? 배송은 언제로 해드릴까요? 내일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순자는 소파를 주문하고 식탁도 골랐습니다. 침대와 옷장, 냉장고까지 하나씩 장만했습니다. 70년 인생에서 가장 설레는 쇼핑이었습니다. 백화점에서는 새 옷을 샀습니다. 어머님, 이 옷 정말 잘 어울리세요. 점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거울 속 자신을 봤습니다. 10년 된 옷이 아닌 새 옷을 입은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이거 주세요. 네, 포장해 드릴게요. 순자는 가방을 들고 백화점을 나섰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2주가 지나자 민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어머님한테 전화 좀 해봐. 엄마가 안 받을 거야. 그래도 해봐야지. 2주나 됐어. 준호는 한숨을 쉬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지만 순자는 받지 않았습니다. 안 받네. 친정에 전화해봐. 준호는 외갓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모, 저 준호예요. 엄마 거기 계세요? 전화기 너머로 이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 여기 없는데. 너희 집에 있는 거 아니야? 준호는 민지를 쳐다봤습니다. 아니, 2주 전에 나가셨거든요. 뭐, 어디로? 저희도 몰라서요. 편지만 남기고 가셨어요. 그럼 지금 어디 계신 거야?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준호는 전화를 끊고 민지를 봤습니다. 엄마 친정에 없대. 민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어디 간 거야? 경찰에 실종 신고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조금 더 기다려보자. 엄마가 어디 가겠어. 하지만 민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순자가 어디로 갔을지 생각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민지는 친구와 강남역에서 쇼핑을 했습니다. 요즘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왜? 또 뭐? 갑자기 집 나갔어. 2주째 연락 두절이야. 헐, 진짜? 경찰에는 신고했어? 남편이 조금 더 기다려보자는데. 민지가 말을 멈췄습니다. 길 건너편 강남부동산에서 누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거 순자였습니다. 새 옷을 입고 가방을 든 순자가 부동산 문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미안,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갈게. 민지는 친구를 남겨두고 횡단보도를 건넜습니다.
순자는 이미 골목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민지는 숨을 헐떡이며 강남 부동산 문을 열었습니다. 민지가 부동산 문을 열고 들어서자 중개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민지는 숨을 고르며 카운터로 다가갔습니다. 저 방금 나가신 할머니 혹시 뭐하러 오신 거예요? 중개인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고객님 정보는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요. 제 시어머니거든요. 민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혹시 사기당하신 건 아닌지 걱정돼서요. 요즘 노인 상대로 부동산 사기 많잖아요. 중개인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기는 무슨요? 어머님이 아주 깔끔하게 거래하셨는데요. 거래요? 무슨 거래를? 강남 행복아파트 34평 매매하셨어요. 현금으로요. 민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현금으로요? 얼마예요? 40억 정도 됐는데요. 시세가 좀 올라서요. 민지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카운터를 짚고 겨우 중심을 잡았습니다. 40억이요? 네, 일주일 전에 등기까지 다 마치셨어요. 보기 드문 현금 매수셨죠. 민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부동산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길거리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민지를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어디서 그런 돈이? 민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당장 집에 와. 큰일 났어. 무슨 일인데? 말로 설명 못해. 당장 와. 민지는 전화를 끊고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저녁 6시 준호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민지는 소파에 앉아 손톱을 뜯고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야? 시어머니가 40억짜리 아파트를 현금으로 샀대. 준호는 가방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뭐? 강남의 34평 아파트 현금으로 샀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무슨 돈으로? 민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궁금하다는 거야. 어디서 그런 돈이 나온 거야? 준호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 유산인가? 분명 그럴 거야. 그럼 당신 목도 있는 거 아냐? 아버지가 돈이 그렇게 많았나? 몰랐어? 당신 아버지잖아.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실 때 유산 정리 다 끝났어. 집 한 채하고 보험금 조금 있었는데 엄마한테 다 넘겼어.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나온 거야?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민지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내일 찾아가 봐야겠어. 어딘지 알아? 부동산에서 아파트 이름은 들었어. 행복아파트. 찾으면 돼. 다음 날 오후 민지는 순자의 아파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인터폰에서 순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어머니, 저예요. 민지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순자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새 옷을 입은 순자는 2주 전과 달라 보였습니다. 어머니, 여기 계셨네요? 얼마나 찾았는지 아세요? 민지는 억지로 환한 미소를 지으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거실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넓은 공간, 큰 창문, 한강뷰. 민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일이니? 순자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이런 큰 집 혼자 사시면 관리하기 힘드시잖아요. 민지는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같이 살면서 도와드릴게요. 어머니 혼자서 어떻게 이 넓은 집을 관리하세요? 아니, 됐다. 순자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제가 좀 잘못한 게 있었어요. 민지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잘할게요. 저도 반성 많이 했어요. 됐다. 순자가 현관 쪽을 가리켰습니다.
평생 눈치 보며 살았고 이젠 혼자가 편하다. 어머니, 제 말 좀 나가봐라. 민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 어디서 그런 돈이 나온 건지 말씀이라도 해주세요. 순자는 대답 대신 문을 열었습니다. 나가라고 했다. 민지는 순자를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민지는 이를 악물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쾅! 문이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민지는 복도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다 폈습니다. 어디서 숨겨둔 돈이 나온 거야? 내가 반드시 알아낼 거야. 민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1층 로비를 나서며 아파트를 올려다봤습니다. 높이 솟은 건물이 햇살을 받아 빛났습니다. 월요일 아침 민지는 법무법인에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책상 앞에 앉아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분명 아버지 유산일 거야. 민지는 펜을 돌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상속 문제로 걸 수 있어. 남편 몫도 분명히 있을 거야.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강 변호사님, 건설사 김 대표님 오셨습니다. 지금요? 약속 없었는데. 급하시다고 하시는데요. 민지는 한숨을 쉬며 일어났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자 김 대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강 변호사, 김 대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요? 무슨 일이세요? 계약서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김 대표가 서류 뭉치를 탁자에 내던졌습니다. 중요한 조항이 빠졌어요. 특약 사항이 하나도 없다고요. 민지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분명히 넣었어야 할 조항들이 빠져 있었습니다. 12억이 한순간에 날아갔어. 김 대표가 주먹으로 탁자를 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 김 대표가 민지를 노려봤습니다. 이게 실수로 끝날 문제요? 당장 고소할 겁니다. 김 대표는 서류를 집어들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쾅 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습니다. 민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법무법인 복도에서 동료 변호사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강 변호사 완전히 큰일 났대. 12억이라며? 미쳤네. 민지는 복도를 지나며 그들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후 2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강 변호사님, 최 사장님이 계약 해지하신답니다. 네. 왜요? 요즘 소문 듣고 불안하시다는데요. 민지는 전화를 끊고 머리를 감쌌습니다. 그날 오후에만 3명의 클라이언트가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목요일 오전 민지는 변호사협회에서 온 등기 우편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려 봉투를 제대로 뜯지 못했습니다. 징계위원회 출석 통보. 민지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서류를 펼쳐보니 이수진이라는 이름이 보였습니다. 2년 전 이혼 소송 의뢰인이었습니다. 녹음 파일. 민지는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상담실에서 이수진에게 했던 말. 판사한테 돈 좀 쥐어주면 이길 수 있는데 안 하실 거예요?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수진은 그 말을 녹음해뒀던 것입니다. 민지는 휴대폰을 꺼내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왜? 나 집에 가도 돼? 무슨 일인데? 말로 못해. 집에 갈게. 민지는 가방을 들고 법무법인을 나섰습니다. 저녁 6시 준호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민지는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야? 나 끝났어. 민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김 대표한테 고소당했어. 12억 손해배상. 뭐?
그것도 모자라서 옛날 의뢰인이 녹음 파일을 협회에 제보했대. 준호는 민지 옆에 앉았습니다. 녹음 파일? 무슨 내용인데? 판사한테 뇌물 주라고 한 거. 미쳤어? 그런 말을 왜 해? 그냥 그랬어. 진짜로 하라는 게 아니라. 민지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준호는 한숨을 쉬며 머리를 감쌌습니다. 당분간 어떻게 되는 거야? 법무법인에서 출근하지 말래. 협회 징계위 나가야 하고 자격 정지될 수도 있어? 민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9시 뉴스에서 보도가 나갔습니다. 현직 변호사, 뇌물 알선 의혹으로 조사 중. 화면에는 모자이크 처리된 사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법조계는 이미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TV를 껐습니다. 끝났어. 이제 난 끝났어.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준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준호 씨, 회사 감사팀 김 부장입니다. 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 네. 부장님, 내일 아침 9시까지 본관 3층 회의실로 와주시겠습니까? 무슨 일이신지. 내일 뵙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준호는 휴대폰을 든 채 굳어 있었습니다. 누구야? 민지가 물었습니다. 회사 감사팀. 감사팀? 왜? 준호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나를 조사하고 있대. 횡령 혐의래. 민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 횡령? 당신이? 준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3년 전부터 조금씩 빼돌렸어. 미쳤어?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 명품 사주고 차 할부금 내고 다 합치면 8억 정도. 8억? 민지는 벽에 기댔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아마도 재산이 다 압류될 거야. 민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다 당신 때문이야.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명품만 찾지 않았으면 이런 일 없었어. 뭐? 민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이 돈을 제대로 벌어왔으면 내가 그럴 필요 없었겠지. 지금 나한테 책임 떠넘기는 거야? 두 사람은 서로를 노려봤습니다. 그날 밤 집안에는 욕설과 비난이 오갔습니다. 2주 후 준호는 회사에서 해고됐습니다. 검찰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민지는 변호사 자격 정지 8개월 결정을 받았습니다. 김 대표의 소송에서 민지는 결국 패소했습니다. 6억 원 배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남아있던 예금은 모두 압류됐습니다. 명품 가방과 외제차도 압류 목록에 올랐습니다. 어느 날 오후 법무법인 대표가 민지를 불렀습니다. 강 변호사. 네, 대표님. 미안하지만 계약 해지해야겠어. 민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했어. 민지는 짐을 싸서 법무법인을 나섰습니다. 10년간 다닌 곳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며 법무법인 로고가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통장을 펼쳐봤습니다. 잔액은 50만 원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돈만 있으면. 민지는 통장을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돈만 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하지만 순자는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읽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민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남 쪽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 어딘가에 순자가 있었습니다. 40억짜리 아파트에서 편안히 살고 있을 순자를. 민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순자는 새 아파트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조카 은희가 순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모, 독립하시길 정말 잘하셨어요.
은희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칠순 잔치 때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저도 옆에서 보면서 화나서 미칠 것 같았어요. 순자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날이 있었기에 결심할 수 있었어. 고모 정말 대단하세요. 70이 넘어서 새 출발을 하시다니. 순자는 처음으로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돈으로 처음으로 내 집을 가졌어. 70년을 살면서 처음이야. 은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모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이제 고모만의 인생을 사세요. 고맙다, 은희야. 그날 이후 순자는 은희의 권유로 하고 싶었던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했습니다. 서예반 신청하러 왔습니다. 네, 어르신.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박순자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이세요. 붓이랑 먹은 준비해 오시면 돼요. 순자는 문구점에서 붓과 먹을 샀습니다. 새 붓을 손에 쥐니 설렘이 밀려왔습니다. 서예 수업 첫날, 선생님이 순자의 글씨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필력이 좋으시네요. 예전에 배우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처음이에요. 타고나신 거예요. 계속하시면 금방 늘으실 겁니다. 순자는 붓을 들고 한 획 한 획 정성껏 썼습니다. 70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쓰는 시간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오랜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순자야, 얼굴이 완전 달라졌어. 그러게. 무슨 좋은 일 있어? 순자는 친구들에게 최근 일들을 들려줬습니다. 잘했어, 순자야. 이제라도 내 인생 살아. 친구들과 차를 마시고 헤어질 때 순자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혼자서 영화관에도 갔습니다. 표를 끊고 팝콘을 사서 영화를 봤습니다. 70년을 살면서 혼자 영화를 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백화점에서는 마음에 드는 옷을 샀습니다. 어머님, 이 색깔 정말 잘 어울리세요. 그래요? 그럼 이걸로 주세요. 좋은 선택이세요. 순자는 쇼핑백을 들고 백화점을 나서며 웃었습니다.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신이 입고 싶은 옷을 산 것입니다. 한 달 후 순자는 어머니를 새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초인종이 울리고 문을 열자 어머니 김영숙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서 오세요. 딸아. 김영숙은 순자를 꼭 안았습니다. 거실로 들어선 김영숙은 넓은 공간을 둘러봤습니다. 딸아, 이제야 내 집을 가졌구나. 네, 어머니. 어미가 살아서 이걸 보다니. 김영숙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순자는 어머니를 소파에 앉히고 차를 끓였습니다. 모녀는 창밖 한강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같은 시각 민지는 좁은 원룸에 앉아 있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80만 원짜리 방이었습니다. 창문도 작고 햇빛도 잘 들지 않았습니다. 택배 상자들이 방 한쪽에 쌓여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들을 팔기 위해 포장한 것들이었습니다. 중고거래 앱을 열어 올린 물건들을 확인했습니다. 에르메스 가방은 절반 가격에 팔렸습니다. 샤넬 재킷은 얼룩이 져서 아무도 사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야? 민지는 재킷을 구겨 상자에 처박았습니다. 그때 교도소에서 온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준호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민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어. 이혼하자. 짧은 문장뿐이었습니다. 민지는 편지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오후가 되자 민지는 카페로 나갔습니다. 커피 한 잔을 시키고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민지야? 뒤에서 누군가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같은 법무법인에서 일했던 동료 정민수였습니다. 민수야, 요즘 어떻게 지내?
정민수가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냥 살아. 민지는 커피잔을 들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많이 힘들지? 응. 그때 좀 조심했으면 좋았을 텐데. 정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알아. 근데 이미 엎질러진 물이잖아.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일단 살아야지. 정민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 먼저 갈게. 약속이 있어서. 정민수가 일어섰습니다. 그래. 잘 가. 민지는 홀로 남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사람들이 바쁘게 오갔습니다. 모두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다 어머님 때문이야. 민지는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님만 없었다면 내가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어. 하지만 아무도 그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저녁 7시 민지는 강남역 근처를 배회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앞을 지나가다 문득 걸음을 멈췄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익숙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순자였습니다. 친정 식구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환하게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유리창에 바짝 붙어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새 옷을 입은 순자, 편안한 표정의 순자, 행복해 보이는 순자. 민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갈 용기는 없었습니다. 민지는 그저 멀리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순자 일행이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까지 순자가 레스토랑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민지는 재빨리 골목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순자 일행은 웃으며 길을 걸어갔습니다. 민지는 골목에서 나와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초췌한 얼굴, 푸석한 피부, 핏기 없는 입술. 내가 왜 이렇게 됐지?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어머니보다 나은 집에 살아야 해. 반드시. 3개월 후 민지는 친정집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통장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전부야. 5억. 민지는 통장을 집어들었습니다. 고마워, 엄마. 이 돈 어디 쓸 건데? 집 좀 알아보려고. 친정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 정신 차려. 지금 상황이 어떤데 집을 사? 엄마, 난 다시 시작할 거야. 민지는 통장을 가방에 넣으며 일어섰습니다. 민지야, 걱정 마. 다 잘 될 거니까. 민지는 친정집을 나섰습니다. 그날부터 민지는 부동산을 돌아다녔습니다.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는 43억짜리에 사는데 강남 재건축 단지 앞에 섰습니다. 높이 솟은 아파트가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이 아파트 최고층 얼마예요? 부동산 중개인이 매물표를 펼쳤습니다. 52억입니다. 방금 나온 물건이에요. 보여주세요. 중개인과 함께 아파트를 보러 갔습니다. 40층 최고층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떠세요? 민지는 창밖을 내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거 하겠어요. 네. 지금 바로요? 네. 계약금 5억 가능하죠? 중개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물론이죠.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민지는 그날로 계약금 5억을 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대출 상담 앱을 열었습니다. 한도 조회를 해보니 23억이 나왔습니다. 절반은 됐네. 민지는 친정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나야. 왜?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또 엄마한테 5억 받았잖아.
오빠, 제발. 2번만. 얼마인데? 10억만. 전화기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쳤어? 내가 무슨 돈으로? 오빠, 나 다시 시작하려고. 안 돼. 나도 여유 없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지는 언니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민지야, 엄마한테 들었어. 미안하지만 나도 못 도와줘. 언니, 제발. 너 정신 차려. 지금 무슨 생각으로 집을 사려는 거야? 나도 사람처럼은 살아야죠. 민지가 소리쳤습니다. 민지야, 진정해. 언니는 몰라요. 시어머니는 43억짜리에 사는데 나만 원룸에서 사는 게 말이 돼요? 그게 무슨... 민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다음 날 민지는 대부업체를 찾아갔습니다. 얼마나 필요하신가요? 14억이요. 상담원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담보가 있으신가요? 아니요. 신용으로요. 신용으로 14억은 불가능합니다. 최대 3억까지 가능해요. 이자 많이 드릴게요. 고객님, 저희도 규정이 있어서요. 민지는 여러 대부업체를 돌아다녔습니다. 결국 10억을 모았습니다. 좋았어. 일단 집부터 사고 보자. 잔금일이 다가왔습니다. 민지는 대출 23억, 친정어머니 5억, 지인들과 사채 19억을 모았습니다. 겨우 47억을 마쳤습니다. 등기를 마치고 아파트 열쇠를 받았습니다. 민지는 빈 거실에 서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시어머니보다 비싼 집에 사는 거야. 민지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첫 달 이자 납부일이 다가왔습니다. 은행 대출 이자, 사채 이자를 합치니 1,800만 원이었습니다. 민지의 통장 잔액은 30만 원뿐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강민지 씨, 이자 입금 안 되셨는데요. 다음 주에 입금할게요. 이번 주 안에 안 들어오면 연체입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지는 친정 어머니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또 뭐야? 이자 좀 내야 해서요. 돈 좀. 민지야, 나도 더 이상은 못 도와줘. 엄마, 제발. 네가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비싼 집을 샀는지 이해가 안 돼. 나도 이제 여유 없어. 엄마, 미안하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오빠와 언니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민지는 휴대폰을 던져버렸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자를 한 번도 내지 못했습니다. 은행에서 독촉 전화가 하루에도 수십 통 왔습니다. 강민지 씨, 이자 3개월 연체입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다음 주까지 안 들어오면 경매 절차 들어갑니다. 민지는 명품 시계를 꺼냈습니다. 마지막 남은 물건이었습니다. 중고상에 가서 팔았습니다. 200만 원 드릴게요. 이거 800만 원 주고 샀어요. 지금 시세가 그래요. 민지는 200만 원을 받아들고 나왔습니다. 한 달 생활비도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편의점 알바 공고를 보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간 알바 구하신다고요? 네, 맞아요. 시급 10,000원이고요. 제가 해도 될까요? 내일부터 나오실 수 있나요? 네, 나갈게요. 민지는 그날부터 편의점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였습니다. 6개월 후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낙찰가는 38억이었습니다. 대출금 23억을 갚고 나니 남은 돈은 15억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채 19억을 갚아야 했습니다. 아파트 계약금 5억은 고스란히 사라졌습니다. 준호 명의로 된 기존 아파트도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횡령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민지는 보증금 30만 원짜리 고시원으로 이사했습니다. 방은 3평도 안 됐습니다.
창문도 없고 환기구만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 새벽 4시, 민지는 편의점 카운터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님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형광등 불빛만이 텅 빈 매장을 비췄습니다. 문이 열리며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민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들어오는 사람을 보는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순자였습니다. 순자는 냉장고 앞으로 걸어가 우유 한 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카운터로 다가왔습니다. 민지와 순자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자는 민지를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1,500원입니다.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자는 지갑에서 돈을 꺼내 카운터에 놓았습니다. 어머니, 민지가 작게 불렀습니다. 순자는 우유를 집어들며 말없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딸랑, 문이 닫히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민지는 카운터에 쓰러지듯 엎드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내가 욕심 때문에 모든 걸 잃었네. 민지는 카운터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님이 아니라 내가 나를 망쳤어.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자신의 욕심을. 다음 날 민지는 심리상담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좁은 상담실에 상담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민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세요? 제가 시어머니한테 정말 잘못했어요.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사과해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상담사는 잠시 생각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용서를 바라지 마세요. 네. 그냥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그게 당신이 할 수 있는 전부예요.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서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과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며칠 후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민지는 용기를 내어 순자의 아파트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려 초인종을 누르기까지 한참이 걸렸습니다. 누구세요? 인터폰에서 순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민지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순자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민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일어나라. 순자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일어나라고 했다. 민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순자는 문을 열어주며 안으로 들어오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순자는 차를 끓여 민지 앞에 놓았습니다. 마셔라. 감사합니다. 민지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들었습니다. 내가 용서한다고 내 삶이 달라지는 건 아니야. 순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네가 스스로 변해야 해. 알아요. 민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께 사과하고 싶었어요. 제가 얼마나 끔찍한 짓을 했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순자는 차를 마시며 민지를 바라봤습니다. 준호는 어떻게 됐냐? 이혼했어요. 준호가 원했어요. 그래.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욕심만 부리지 않았으면. 민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됐다. 순자가 말했습니다. 남을 탓하지 말고 내 삶을 살아라. 네, 어머니. 민지가 일어서려 하자 순자가 잠시 기다리라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자는 봉투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걸로 새 출발해. 어머니, 이건 더 이상 남을 탓하지 말고. 민지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어머니, 눈물이 다시 쏟아졌습니다. 됐고, 이제 잘 살아. 순자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민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문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5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쪽지 하나.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마라. 민지는 쪽지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순자는 한강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친정 어머니 김영숙이 함께 걸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딸아, 네가 행복하니 어미도 이제 편히 갈 수 있겠구나. 김영숙이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야. 어미는 네가 행복한 걸 보는 게 소원이었어. 두 사람은 한강을 바라보며 걸었습니다.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순자는 서예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참 평화로워 보이세요. 한 수강생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글씨엔 힘이 있어요. 70에 새로 시작했지만 이게 진짜 제 삶이에요. 순자는 붓을 들며 웃었습니다. 어느 날 조카 은희가 찾아왔습니다. 고모, 저 결혼해요. 정말? 축하한다, 은희야. 고모, 주례를 서주실 수 있어요?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주례를? 고모가 제게 가장 큰 스승이세요. 은희가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용기를 보여주셨잖아요. 고맙다, 은희야. 결혼식 날 순자는 단상에 섰습니다. 하객들이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70년을 살며 배운 건 이겁니다. 순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특히 가족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하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순자는 거실 창가에 서서 한강의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당신이 남겨준 선물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순자는 남편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고마워요. 석양이 한강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순자는 평화로운 미소를 지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70년 인생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순자는 아침 일찍 일어나 한강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이른 아침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조깅하는 사람들과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물결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여보, 오늘도 좋은 하루예요. 순자는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침을 먹고 문화센터로 향했습니다. 서예 강의실 문을 열자 수강생들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래요, 다들 오셨네요. 순자는 붓을 꺼내며 칠판에 글자를 썼습니다. 오늘은 이 글자를 써볼 거예요. 평화. 수강생들이 붓을 들었습니다. 순자는 한 명 한 명 돌아보며 자세를 고쳐줬습니다. 힘을 빼세요. 붓이 저절로 움직이게 두세요. 수업이 끝나고 한 수강생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글씨는 어떻게 이렇게 평온해 보이죠? 마음이 평온하면 글씨도 평온해져요. 선생님은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지셨어요? 순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오래 걸렸어요. 70년이 걸렸죠. 수강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나갔습니다. 오후에 친정 오빠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순자야, 어머니 좀 뵈러 와라. 무슨 일이야? 그냥 어머니가 널 보고 싶어 하셔. 순자는 친정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김영숙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왔니, 딸아? 순자는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김영숙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딸아, 어미가 이제 얼마 못 살 것 같구나.
어머니, 무슨 말씀을. 아니야. 어미는 알아. 근데 말이다. 김영숙이 딸을 바라봤습니다. 행복하지? 네, 어머니. 정말 행복해요. 그럼 됐다. 어미는 그것만 보면 돼. 김영숙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너 칠순 잔치 때 그렇게 당하는 거 보면서 어미 마음이 찢어지는 줄 알았어. 어머니. 근데 네가 이렇게 일어서는 걸 보니 어미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순자는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키워주셨잖아요. 아니야. 다 내 힘이야. 두 사람은 오랫동안 안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택배가 와 있었습니다. 발신인을 보니 민지였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께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저는 새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건강하세요. 민지올림. 순자는 편지를 접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살 거라. 상자 안에는 작은 찻잔 세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성껏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찻잔을 꺼내 찬장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창가에 앉아 차를 끓였습니다. 얼마 후 순자는 75세 생일을 맞았습니다. 친정 식구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거실 테이블에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언니 생일 축하해. 고모 축하드려요. 순자는 환하게 웃으며 모두에게 인사했습니다. 다들 와줘서 고마워. 케이크에 초를 켜고 불을 껐습니다.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언니 소원 빌었어? 응. 무슨 소원 빌었어?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냥 지금처럼만 살게 해달라고. 식사를 마치고 모두가 돌아간 후 순자는 혼자 거실에 앉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석양이 물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남편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여보, 우리 조카 은희가 결혼했어요. 제가 주례를 섰어요.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남겨준 선물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순자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순자는 사진을 제자리에 놓고 일어섰습니다. 거실을 천천히 걸으며 하나하나 둘러봤습니다. 자신이 고른 소파, 자신이 산 식탁, 자신이 꾸민 공간, 모두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창가에 서서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점점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70년을 살아서 이제야 알았어요. 순자는 중얼거렸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는 걸. 바람이 불어와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순자는 눈을 감고 바람을 느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평화를 느꼈습니다. 순자는 눈을 뜨고 다시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마지막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여보, 저 잘 살고 있죠? 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70년 인생 중 가장 평화로운 미소였습니다. 밤이 왔습니다. 한강 건너편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창가에 앉아 그 불빛들을 바라봤습니다. 모두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순자도 이제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75년 만에 찾은 자유였습니다. 75년 만에 얻은 평화였습니다. 순자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정말 고마워요. 창밖으로 별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순자는 별을 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순자는 70이 넘어 자신의 삶을 찾았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그때가 가장 빠른 시작이었습니다. 명품으로 치장하고 남을 짓밟던 민지는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진짜 행복은 욕심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때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함부로 대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기에 더 쉽게 상처 주고 무시하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그 대가는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을.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당신의 삶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욕심에 눈먼 삶을 살지 마세요. 진정한 행복은 남과의 비교가 아니라 내 마음의 평화에서 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